자,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내용은 부등식, 그것도 이제 부등식 중에서 1차 부등식에 관한 내용인데, 자, 1차 부등식이 뭐냐? 일단 그 1차 부등식을 얘기하기 전에 부등식이 뭐냐라고 보면요, 너네 그냥 부등식은 뭐야? 부등호가 포함된 식을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놓는 걸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어? 어떤 수와 수의 크기 비교를 하는 식이 부등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너네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런 거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에서 특징은 사실 뭐 방정식 이런 거와는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내가 양변에 똑같이 더하거나 빼, 예를 들면 양변에 똑같이 C라는 수를 더하거나 C라는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 안 변해요. 그래서 똑같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성질이 하나 있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빼기, 더하기 했으면 뭐도 있겠어? 곱하기도 있어야겠죠? 나누기도 있어야겠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A랑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다라는 부등식에서 내가 C라는 애를 곱할 거야. 그래서 C라는 애를 곱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AC랑 BC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하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네가 이 C라는 애가 어떤 수인지를 지금 모르잖아. 그지? 근데 너네 이제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부등식에 음수를 곱하면, 즉 양변에 음수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눠서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어떤 C가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이 C가 양수일 때, 두 번째 이 C가 음수일 때를 나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그랬을 때 양수를 곱한다고 했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양수를 나눈다고 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음수를 곱한다고 하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바뀝니다. 음수를 나눈다고 해도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바뀔 겁니다. 됐니? 이게 그냥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고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다만 바뀌는 때는 언제냐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뀌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똑같은 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따라서 바뀌고 안 바뀌고 된다. 근데 양수면 안 바뀌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뭐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고만 알아두면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너네가 여태껏 부등식을 풀어왔으면서 할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게 요 정도가 이제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고, 요 정도가 이제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뭘 외워볼 거냐면 이제 1차 부등식에 관한 걸 좀 해볼 건데, 1차 부등식이라는 건 뭐야? 식이 1차식인 부등식, 1차식을 포함한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하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ax-b가 0보다 크다 라는 요런 식.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1차식을 포함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네 이거 푼다고 했을 때요, 너네 부등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천천히 보면 뭐 1차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면 뭘 구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래? 생각해 본 적 있어? 혹시 뭘 구하는 건지? 그럼 너네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럼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 뭘 구하는 거야? 그렇죠. x값 구하는 거야? 그럼 1차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뭘 푸는 걸까? 그렇죠.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얘들아, 어차피 부등식이라는 건 정확히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범위를 구하는 거야. 따라서 1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그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해입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 그 x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와 부등식의 해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풀어주면 근데 똑같아. 방식은 똑같거든. 결국에는요, 우리는 x의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x가 누구보다 어떻게 된다라는 식으로 좀 놔야 돼. 그럼 얘를 정리를 하겠죠. 뭘 정리하겠어? 일단 마이너스 b를 이항시켜주겠죠. 그래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ax가 b보다 어떤 거야? b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서 너네가 여태까지는 얘네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라고 있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A가 만약에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를 이렇게 나눠서 봤다고. 왜? 우리가 어차피 구하려는 건 X의 범위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건 X의 범위니까 X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궁금한 거야.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겠어? A로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 X만 남겨주려면? 그럼 양변 A로 나누면 오른쪽 변은, 즉 우변은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나누는 걸 양수로 나눴잖아. A는 0보다 크니까 양수죠.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죠? 근데 일로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뭐 X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똑같이 양변을 A로 나눠줬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내가 나누는 그 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서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죠, 반대로. 되니? 요런 차이가 있었어.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세 번째가 추가돼.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오늘 배우는 게 딱 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번에는 A가 0일 때. A가 0일 때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럼 A가 0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가 B보다 어떤 거야? 큰 거 아니겠어? 그지?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지 않아? 그지? 왜냐면 어차피 0이랑 X 곱하면 항상 뭐야? 0 아니겠어? 그래서 뭔가 좀 말이 안 될 것 같잖아.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식을 풀어준다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0이 되는 A가 0일 때, 즉 X 앞에 개수가 0일 때 이런 애들을 풀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뭐의 범위를 구해준다고? X의 범위를 구해주는 게 부등식을 푼다라고 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 부등식의 범위를 누가 정해주냐 이거죠. X가 0인데, X가 어차피 0인데, 그지? 그래서 이건 누가 정해줄 거냐면 요 뒤에 오는 이 상수가 정해줄 겁니다. B라는 녀석이. 이 B라는 녀석이 만약에 좀 나눠봐서 B라는 녀석이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양수다 라고 한번 해보자. 양수다. 그럼 잘 봐. 이거는요, 이 문제는 내가 여기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문제는요, A가 0일 때, 즉 1차 부등식의 앞에 이 개수가 0일 때 문제를 푸는 방법,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일단 이해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잘 이해해봐. 잘 봐. 일단 B가 0보다 크대. 잠시만, 너무 묻혔었다. 자, B가 0보다 크대. 그러니까 이 B가 뭐라는 소리야? 양수라는 소리지. 자, B가 양수야. 그럼 B의 머릿속에 양수. B는 양수라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서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B는 양수가 될 거야. 그럼 왼쪽에 있는 수는 뭐야? 0 아니겠어? 그럼 0이랑 양수를 비교하겠다네? 그지? 왼쪽에 있는 수는, 좌변에 있는 수는 0, 우변에 있는 수는 양수. 그럼 0이랑 양수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야 돼? 양수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누가 더 크대? 0이 더 크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등식 아니야? 0이랑 양수랑 비교했는데 0이 더 크대. 이건 말이 되는 부등식이야? 말이 안 되는 부등식이지? 말이 안 돼. 이건 성립을 한다는 소리야, 안 한다는 소리야? 이 부등식 자체는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은 X에 어떤 값이 와도 성립 안 한다고. 어차피 X는 뭐가 들어오든 간에 왼쪽은 다 0이 될 건 알지만 그 X에 뭐가 들어오든 간에 이 부등식은 성립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그 해는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야. 그걸 만족시키는 해는 없는 거야. 어떤 X값을 넣어도 0보다 양수가 큰 거는 만들 수 있는 수는 없는 거야. 도저히 존재하지가 않는 거지. 그지? 그럼 이번에 두 번째. B가 만약에 0이어봐. 그럼 0이랑 0이네? 누가 더 커? 같은 거 아니야? 그지? 누가 더 크다 작다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있을까? 없어. 이것도 해가 없는 거야. 그리고 B가 만약에 음수여 볼게. B는 음수야. 왼쪽 좌변은 0이야. 음수와 0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야 돼? 0이 더 커야 돼. 이건 성립을 하는 부등식이야, 아니야? 하는 부등식이지. 그럼 이 성립하는 부등식은
x에 어떤 값이 들어와도 결국 이게 다 성립한다는 소리야. 어차피 x에 아무런 수, 뭐 1부터 100까지 다 집어넣어도 앞에 0 때문에 0 나올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b는 음수래. 그럼 내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해는 모든 실수야.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말해 해는 모든 실수인 거야. 얘들아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거든.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왜 외우면 안 되냐면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문제가 항상 ax-b는 0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법도 없고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등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대충 예를 들면 이런 걸 풀으라고 해. 예를 들면 ax-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예 다르지. 아예 다르지. 근데 얘를 외워서 풀었으면 얘를 못 풀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이때 a가 0이다 라고 하면 ax는 b보다 크거나 같다고, a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 곱하기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구별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하면 누가 결정해 주는 거라고? b가 결정해 주는 거야. 만약에 b가, 또 적어볼게. b가 0보다 크대. 자, b는 양수래. 그럼 얘는 0, 얘는 양수. 근데 누가 더 크대 지금? b가 더 크다고 하네?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그럼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건 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지. 그래서 이건 값은 모든 실수야. x의 값은 모든 실수입니다. 범위는. 그러니까 전부 가능하다는 거야.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는 x 값들은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 b는 0일 때 b가 0이래. 얘 0이야. 얘도 뭐야? 0이야. 성립할까 안 할까? 해. 뭐가 있어서? 등호가 있어서. 그지? 같다도 표현되는 거잖아. 그럼 같다도 되는 거니까 둘이 같은 것도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얘도 그럼 성립하네? 그러니까 얘도 뭐야? 얘도 모든 실수야. 그럼 만약에 b가 0보다 작다 해볼까? 음수야? 0이야? 누가 더 커야 돼 원래? 0이 더 커야죠. 근데 부등호방이 어때? 음수가 더 크다고 돼 있지? 말이 안 돼. 안 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푸는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아마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건 왜냐면 그냥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부등식에서 음수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뀐다는 건 중학교 때 합니다. 중1, 2 때.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어느 정도 해요. 그래서 이제 채로 배우는 건 요런 거겠죠. 그죠? 0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해가 좀 특수한 경우 아니겠어? 이런 거 특수한 해죠. 그죠? 특수할 때. 특수한 해. 그래서 이해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한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1차 부등식의 간단한 내용을 지나가면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거든요. 근데 너네 연립 1차 부등식 해보지 않았어?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엔 너네 연립 1차 부등식, 즉 연립 1차 부등식을 하기 전에 뭘 배웠죠?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어.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건 뭘 구하는 거라고? x의 해, x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연립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너네 연립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가 뭘까? 그렇죠. 연립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어떤 두 개 이상의 식을 공통인 해를 찾아보겠다는 거야. 연립을 하겠다는 거는 어떤 그 두 개의 식을 연립했다라는 건 그 두 개의 식의 공통인 해를 찾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립방정식 풀 때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사용해서 풀었잖아. 그치? 너네 전 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 배웠었잖아요. 연립 2차 방정식 이런 거 풀어봤잖아. 그지? 그죠? 풀어봤잖아. 그지? 가감법, 대입법 이렇게 사용해서 푸잖아. 그래서 우리 x, y 값을 찾아냈죠. 그죠? 그게 이제 공통인 x, y라서 좀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서 성립을 하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서 성립하는 공통인 해였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엔 와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 뭐냐면 연립 1차 뭐겠어? 부등식 아니겠어? 지금 배우는 파트가. 그지? 부등식. 자, 그럼 연립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다고? 공통인 해를 구하는 거였다고. 그지? 연립한다는 말의 의미는 공통인 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부등식에서 공통인 해를 구하래. 근데 애초에 부등식을 연립 1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 구하는 거라고 했죠?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연립을 했다는 말은 뭘 구하는 거라고? 공통인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방정식에서는 공통인 해를 찾아달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부등식에서는 어차피 하나를 풀어도 범위가 나올 거고 밑에 있는 애를 또 다른 식을 풀어도 범위가 나올 거라서 그 두 개의 범위를 연립한다는 말은 그 두 개의 범위에 공통인 범위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은 공통의 뭘 구해달라고? 범위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 공통의 범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수직선 위에다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는 수직선 위에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할 거야. 자, 그럼 무슨 문제? 문제로 좀 가보면요. 얘는 진짜 뭐 별거 없어, 얘들아. 이런 거야. 그냥 간단한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 21번 같은 경우는요. 보면 얘도 1차, 얘도 1차지. 그지? 둘 다 1차야.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죠. 그죠? 그럼 이거야. 그냥 얘네들을 연립했다라는 건 이 1번식의 범위랑 2번식의 범위. 1번과 2번에 뭘 찾아달라고? 공통의 범위가 어딘지가 궁금한 겁니다. 됐니? 그러면 좀 1번의 범위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번의 범위를 먼저 구합시다. 그럼 1번의 범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8 우변으로 이항시켜줘. 그러면서 x가 뭐보단 큰 거야? 21보다는 크다라는 범위 하나 나온 거고. 자, 밑에 있는 녀석도 뭐 x,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넘겨볼까? 그럼 얘랑 계산하면서 얼마가 돼? x가 되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건 x는 뭐보단 크거나 같다야? 9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이게 1번식을 풀어냈을 때 범위고 2번식을 풀어냈을 때 범위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두 녀석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한눈에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왜냐면 너는 부등식 이거 잘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직선 위에 표현할 거야. 수직선 위에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x는 뭐보다 크대? 21보다 어떻대? 크대? 그러니까 x가 만약에 21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21보다 크대 이렇게 쓸 수 있지. 크다는 보통 오른쪽으로 가죠. 이거 알고 있어? 알고 있죠? 이런 건 뭐 간단하죠. 그리고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대? 또 9보다는 크거나 같대. 얘들아, 그리고 이거 알고 있지? 이거 같다 하면 칠해지고 이거 등호 없으면 뻥 뚫려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색칠돼서 올라갈 거야. 그럼 이 녀석의 공통 범위가 어딘지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통 범위를 찾으라고 하는 소리는 이 두 개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주면 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잘 안 쓰고요. 하나를 좀 위에다 이렇게 써서 둘이 겹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주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9부터 21까지? 겹쳐? 얘는 없는데? 그렇죠. 21부터 계속 겹칠 거 아니야. 얘는 9 이상이고 얘는 9 초과니까 지금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은 딱 이 두 개가 만나는 요 지점 아니겠어? 여기 딱 이만큼? 여기 지금 딱 이 같은 화살표 만나고 있는 요 부분? 이 부분부터 겹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범위는, 공통인 범위는 딱 이 겹치는 이 부분이 공통 범위가 된다 이거지. 그럼 그 범위를 뭐라 쓸 수 있냐면 21보다 어떻다? 크다. 따라서 공통 범위는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21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게 연립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연립 1차 부등식. 연습 좀만 더 해볼까? 지금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뭐 조금만 더 어려운 문제로 좀 연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야. 자, 이제는 식이 뭐 깔끔하게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식들은 너네가 뭐부터 해야 돼 일단? 뭐부터 해줘야 돼? 정리부터 해줘야겠지? 그지? 여기서 정리해서 얘네들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니까 정리부터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은 지금 뭐가 돼 있어? 소수들이 있잖아. 그럼 이 소수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뭐 곱해? 그렇죠. 10을 곱해줘야겠죠. 양변에 10 곱하면 마이너스 15x에 플러스 30에다가
2x 마이너스 4는 요렇게 부등식이 되겠죠. 그죠? 그럼 정리 먼저 해줄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 15x, 마이너스 15x 우변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4를 좌변으로 넘겨볼게. 그럼 좌변은 얼마? 34. 우변은 얼마? 17x.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그럼 17로 나눠버리면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1번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식도 정리해줘야겠죠. 근데 보니까 소수가 있네. 그죠? 양면에 뭐 곱해? 10 곱해줍시다. 양면에 10 곱하면 어떻게 돼? 5에 x-6에다 70에다가 플러스 15x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 녀석 전개해주면 5x-30이 70 플러스 15x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뭐 나는 얘를 일로 넘기고 얘를 일로 넘겨볼까? 그럼 얘 일로 넘기면 좌변 얼마야? 마이너스 100. 얘 일로 넘기면 플러스 10x 이렇게 되지 않겠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그러면서 양변 뭘로 나눠? 10으로 나눠버리면 x는 마이너스 10보다 어떤 거야?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1번과 2번의 1번과 2번의 범위를 구했어? 우린 이 녀석의 두 녀석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서 뭘 쓴다고? 수직선 위에다 그려본다고. 그럼 수직선 위에다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여기가 2가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0보다 어때? 작거나 같지. 됐어? 그 다음에 x는 2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럼 이 두 개의 범위를 만족시키는 공통인 범위, 즉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 아니겠어? 요만큼. 따라서 이걸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범위가 공통인 범위다 라고 쓰면 될 거예요. 됐니? 이게 1차 연립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대충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 연립 1차 부등식 애들에서 항상 이렇게 범위가, 공통 범위가 항상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안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좀 찾아보면 이런 경우죠. 뭐 예를 들면 수익선 이렇게 딱 있어. 그래, 여기다 합시다. 수익선이 딱 이렇게 있다. 근데 얘가 여기를 만약에 여기 하나 딱 찍었어. 이 점이 좌표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연립 부등식을 풀었더니 하나는 x는 알파보다 크다가 나왔고 하나는 알파보다 작다가 나온 거야.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여기다 써볼게. 하나는 x는 알파보다 작다가 나온 거고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이걸 또 수익선 위에 그려보면 알파보다 작다가 하나 있고요. 그죠? 알파보다 뭐가 있어? 크다가 하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 이 녀석의 공통범위를 찾으라 라고 하면요. 공통범위가 어디일까? 없는 거죠.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물론 여기에 같은 곳에서 출발하긴 했잖아. 그지? 같은 곳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그 같은 곳에 있는 그 알파를 서로 뭐해? 포함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알파마저도 얘도 알파가 없고 얘도 알파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한 가닥에 그 겹쳤다고 해도 공통범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해가 없는 거야. 이 경우는 해가 없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 일단 해가 없는 경우를 한번 쏙 볼 거거든요. 여기 알파야. 근데 어떤 걸 할 거냐면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알파보다 작대. 이렇게. 그러면 이 알파를 하나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대.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리고 하나는 알파를 포함하면서 크대. 요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됐어? 그럼 이 녀석의 공통범위 어디야? 라고 하면 공통범위 어디일까? 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도 얘가 없는 거야. 일단 공통범위라는 건 결국엔 1번식의 범위랑 2번식의 범위가 서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아까랑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냐면 하나는 색칠돼 있고 하나는 뻥 뚫려 있잖아. 그 말은 지금 얘는 알파를 가지고 있고 얘는 알파를 안 가지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어차피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되는데 얘는 알파가 있고 얘는 알파가 없어. 그럼 공통이야? 하나는 알파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알파가 없어. 그럼 공통이라고 볼 수 있어? 아, 없죠. 그죠? 얘도 이제 공통범위가 없는 겁니다. 해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 됐니? 그럼 또 해가 없는 경우 또 하나 보면 대표적인 얘는 이런 거 있어. 딱 너네가 연립부등식을 딱 풀었어. 예를 들어 x가 뭐 알파보다 작고 x는 뭐 베타보다 뭐 크대 뭐 이런 경우가 나왔어. 그래서 써보니까 그려보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야. 그래서 x가 알파보다 뭐하대? 작대. 됐어? x가 알파보다 작대. 근데 x는 베타보다 뭐하대? 크대. 이런 경우죠. 이러면 1번식과 2번식을 딱 썼을 때 우린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지금 공통범위라는 건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공통범위가 생기는 거지. 있어 없어?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이런 경우도 해가 없는 겁니다. 아예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는 거. 이런 것도 해가 없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된다면 얘도 알파 이상이고 얘는 알파 이상이고 얘는 알파 이하야. 그죠? 그러면 얘도 분명히 색칠이 꽉 차여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니까. 맞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딱 하나 겹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나머지 애들은 다 안 겹쳐. 왜냐? 얘는 알파보다 작은 애로 갈 거고 얘는 알파보다 큰 애로 갈 거라서 절대 겹칠 수가 없어. 근데 단 하나 어디서 겹쳐? 알파에서 하나 겹치거든. 따라서 이 녀석의 해는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야. 해가 하나일 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알겠죠? 이게 특수한 경우에 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봐주면 좋아요. 그래서 계산하다가 뭐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49번. 자, 이거 봐봐. 자, 너네 이걸 보면 요런 부등식을 보면 뭔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비슷한 거 본 적 있지 않아? 어디서 한번 비슷한 거 봤을 텐데. 기억 안 나? 이런 거? 어디서 비슷한 거 보지 않았어? 풀어봤을 텐데. 비슷한 거 보지 않았나? 수학에서요? 예. 심지어 저번 단원에서요. 전 단원에서요. 이거 본 적 없어? 연립 2차 방정식 할 때도 이거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어? 얘는 A랑 B랑 같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B랑 C랑도 같고 세 번째 뭐랑도 같아? A랑 C랑도 같아서 이 세 개의 식 중에 두 개 골라서 연립 방정식 하면 돼요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다 처음 보는 듯한 눈빛이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온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한 건 얘네 세 개는 다 성립하니까 이 중에서 두 개 뽑아서 연립 방정식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됐잖아. 그지? 그러면서 내가 부등식 얘기도 하면서 부등식 때는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봐.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풀면 돼. 이게 지금 방정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근데 부등식에도 똑같이 나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 세 개의 형태가 나와.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요. 얘도요, 마찬가지로.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 C가 B보다 크다 나오고요. 세 번째, A, C 비교해서 C가 더 커요. 라고 이렇게 세 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두 개 가지고 해서 공통범위 구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틀려요. 얘는 틀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순서가 있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한 번 식을 써야 돼. 그러니까 흐름대로.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이 흐름, 부등식에서는 이 흐름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안 헷갈리려면 그냥 너네도 여기서도 그냥 요렇게 한번 써서 하는 게 나중에 안 헷갈릴 거다라고도 한번 했었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
그래서 얘는요 무조건 얘로 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얘랑 얘가 아니라 얘랑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 그럼 이거 가지지. 첫 번째, A가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고요. 두 번째, A랑 C랑 비교했을 때 C가 더 커요 라고 해버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해. 이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 왜? B랑 C와의 이 연결이 몰라. B가 큰지 C가 큰지를 모른다고. 얘네 두 개 가지고는. 맞잖아. 지금 A랑 B랑 비교하고 A랑 C랑 비교한 거지 B랑 C랑 비교하는 게 없잖아. 그지? 그럼 뭐도 되냐면 이식도 가능해. 물론 이식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야. 우리가 풀어주고 싶은 그 식이 얘인지 구별이 안 간다 이거지. 얘로 풀면.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구별이 안 가는 식을 풀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확실하게 구별이 가게 이 1번과 2번을 가지고만 문제를 풀 거다 이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문제랑 가보잖아? 이런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무조건 너네 맘대로 그냥 얘랑 얘 해가 푸는 게 아니라 얘로 하나 만들고 얘로 하나 만들어서 연립부등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식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첫 번째 3x 플러스 6이랑 7x 마이너스 1을 비교했을 때 7x 마이너스 2가 더 커야 되고요. 이렇게 한번 나오고 7x 마이너스 2랑 4x 플러스 7을 비교했을 때 4x 플러스 7이 더 커야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로 연립부등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정리하잖아? 그럼 정리해봅시다. 3x를 우변을 넘겨서 4x 일단 마이너스 2 좌변을 넘기면 얼마? 8.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건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겠네. 얘도 정리합시다. 4x 좌변을 넘겨서 얼마? 3x. 마이너스 2 우변으로 넘겨서 얼마? 9.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지.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 녀석 둘의 뭘 찾으라고? 공통인 범위. 따라서 이걸 수직선 위에다 그리면 3은 2는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겠죠? x가 2보다 뭐가 돼? 크대. x가 3보다 뭐가 돼? 작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 녀석의 공통범위는 어디야? 여긴 딱 보이지? 어디? 딱 여기잖아. 공통범위. 따라서 이 녀석의 애를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자냐? 자는 거 같은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칠판을 봐야지. 되니? 이게 요런 형태의 부등식을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알겠죠? 이거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그럼 뭐 대표형 좀 보고서 가볼까? 자, 뭐 이런 거야. 앞에 심지어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뭐 A가 0일 때, 그죠? 우리 1차 부등식 풀 때 뭐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 0이 될 때 요런 거는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대표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립부등식으로 넘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대유형인데 바로 연립부등식으로 넘어왔어. 자, 그럼 이 녀석의 해를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보래. 자, 그럼 얘를 정리해서 공통인 범위를 좀 찾아내서 수직선 위에 이렇게 딱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첫 번째 있는 식, 1번식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3x를 우변으로 넘기고 그럼 얼마 남아? x 남겠지.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기면 1 남으면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2x를 우변으로 넘기면 얼마? 3x.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기면 12.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 자, 1번과 2번을 수직선에 나타낼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가 4가 되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 이렇게 되겠네. x는 1보다 어떻대? 크거나 그건 어때? 같다. x는 4보다 어떻대? 작거나 그냥 작다네요. 이렇게 그냥 됐어? 그럼 이들의 공통범위 어디야? 딱 여기 아니겠어? 근데 이걸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고 했으니 몇 번? 4번 있네요. 그죠? 똑같죠? 다음 7번.
자, 이 녀석의 해를 구해달라고 하래. 자,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또 1번과 2번식을 풀어서 범위를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1번식을 좀 정리해주면 1번식 정리하면 3x-3이 5x-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래서 3x 우변으로 넘기면 2x 될 거고 마이너스 1 좌변으로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2 되면서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럼 따라서 x는 뭐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냥 바로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넘기면 얼마 되는 거야? 3x 되겠죠? 10 좌변으로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겠네. 됐어?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네. 자, 1번과 2번을 수직선 위에다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딱 치고 1번을 그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겠지. 근데 2번을 그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겠어? 그럼 얘네 지금 한 곳에서 같이 올라오고 있네? 한 곳에서 같이 올라오고 있잖아. 그치? 근데 둘 다 지금 구멍이 메꿔져 있지? 그럼 이 녀석은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죠. 누구? x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는 거지. 여기 하나. 됐니? 이렇게 해가 투수한 경우도 나온다. 다음 12번 아니다 9번. 자, 나왔네요. 자,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얘들아, 얘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만들어서 풀어줘야 된다고. 그럼 식을 먼저 써놓고 시작해. 얘들아, 식 쓰는 게 항상 중요해. 따라서 4x-1이 2x-3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다고. 2x-3이랑 3x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걸 이렇게 연립하자 이거죠. 됐니?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1번 정리하면 2x 좌변으로 넘기면 2x 마이너스 1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2번 해봅시다. 2x를 좌변으로 우변으로 넘깁시다. 얼마 남아? x 남겠죠? 1 좌변으로 넘기면 얼마 남아? 마이너스 4 남겠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럼 1번과 2번의 공통범위를 좀 구해봅시다. 1번과 2번의 공통범위는요, 딱 이렇게 싹 수직선을 딱 그어. 그래서 너 이거 수직선 그리는 것도 잘 해야 돼. 어차피 2차 부등식 가면은 많이 쓸 겁니다. 자, 그거 봅시다.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죠. 그러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대?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리고 x는 4보다 어떻대? 마이너스 4보다 크대. 이렇게. 그치? 공통범위 어디야? 여기겠죠. 따라서 뭐라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공통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 A. 얘가 뭐가 돼? B가 되겠네. 둘이 곱해달래. 얼마? 4 나오겠네. 다음 12번. 자, 봅시다.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일 때 상수 a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얘도 일단은 1번식과 2번식의 범위를 구해놓고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럼 정리하면 1번식 먼저 정리하면 x 우변으로 넘길게요. 얼마 남아? 2x 남겠죠? 그리고 나머지 a 플러스 4를 다 좌변으로 넘길게. 그럼 넘어갈 때 마이너스 a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고요. 양변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밑에 있는 식도 정리 한번 해주면 2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x를 1로 넘기고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뭐 남아?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그럼 얘를 이제 수직선에 그려볼 건데 일단 얘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아는 거 먼저 그려줘야 되지 않겠어? 아는 거 먼저 그려줘야겠죠? 그럼 아는 거 먼저 그려주면 5가 여기 있을 거야. 그죠? 그럼 x는 5보다 어떻대? 작거나 같다 아니겠어? 이렇게 작거나 같다.
그치? 근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x는 뭐가 돼? 크대. 근데 그거의 해, 얘를 딱 그렸을 때 공통인 해의 범위가 마3보다는 크고 마5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나와야겠는데,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있어서 그려졌다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어? 그지? 그럼 이거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있어야 되는 해는 어디 있어야겠어? 왼쪽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올라와야겠지. 이렇게 올라와야겠지. 됐니?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와줘야 돼. 이해했어? 해가 발생되려면, 해가 생기려면. 맞지? 해가 생기려면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잖아. 얘는 해가 안 생기고 얘는 해가 생기잖아. 그지? 근데 그 해가 생기는 범위가 봤더니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던 해는 어떻게 생겼냐면 3보다 크고 마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럼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누구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됐니?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면서 A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됐니? 다음 18번. 자, 이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하도록 해야 된대. 해가 존재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일단 봅시다. 어찌됐든 간에 범위를 구해서 수직선 위에 표현을 좀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럼 범위에 의해서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1번 먼저 정리 좀 해봅시다. 자, 2x를 우변으로 넘길게. 뭐 남아? 2x 남기겠죠? 그 다음에 1을 좌변으로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6 남고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러면서 양변 2로 나눠주면 얼마?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2번도 정리합시다. 자, 2번 정리하려면 일단 x 좌변으로 넘겨서 얼마 남겨? 2x 남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 우변으로 넘겨서 얼마 남아? 마이너스 a랑 플러스 6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도 안 바뀌겠네요. 그래서 양변 뭘로 나눠? 2로 나눠버려야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럼 얘를 다시 수직선 위에 이렇게 그려볼 거야. 얘를 이렇게 수직선 위에다가 다시 수직선 위에다 이렇게 쑥 그릴 거야.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지? 수직선 이렇게 딱 그릴 거야. 자, 그렸는데 아는 거부터 먼저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뭘 알고 있어? 1번을 완벽히 알고 있잖아. x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아는 거 먼저 이렇게 싹 그어줘. 아는 거 먼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데 해가 존재하도록이라고 했잖아. 해가 존재하도록. 그럼 해가 존재하려면 일단 얘는 얘보다 커. 그러니까 일어나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얘를 만약에 뭐 이렇게 통틀어서 뭐 베타라고 하면 이 베타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해가 있겠어 없겠어? 해가 있겠어 없겠어? 그지? 있지? 공통범위가 나오니까. 공통부분이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베타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해가 없죠? 그죠? 해가 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엔 이 베타의 위치는 B보다는, 즉 베타의 위치는 얘보다는 어때야 될까? 그렇죠. 작은 범위 있어야 되죠. 베타는 얘보다 큰 범위에 있으면 해가 안 생겨. 그래서 베타는 이 마3보다 이 작은 범위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따라서 이 베타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됐어? 그럼 너네가 이렇게 큰 범위를 한번 구해주잖아? 너네가 이게 제일 중요해. 첫 번째, 먼저 큰 범위에 대해서 구해. 지금처럼 베타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먼저 구해주는 거야.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구했다? 아,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3보다는요 작아야 돼요 라고 먼저 큰 범위에 대해서 구해줬어.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이어도 되는지 같아도 되는지도 봐야 돼. 베타가 마이너스 3이어도 되는지.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면 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왜?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3에서 출발했는데 둘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하나 생기죠. x는 마이너스 3. 그것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같아도 되는지도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야. 그럼 베타는 뭐라 쓸 수 있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 다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a는 1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겠죠.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것도 확인해야죠. 그래서 x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소값은 누구?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나오겠죠. 자, 활용이에요. 활용은 근데 사실 너네가 문제를 만들어내야 돼. 문제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제를 좀 봅시다. 얘들아, 어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어떤 자연수를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이 어떤 자연수를 우리가 x로 두는 거죠. 그럼 그 어떤 자연수에, 자, 첫 번째 가를 풀어볼 건데, 자, 어떤 자연수의 몇 배? 5배에다가 뭐를 뺀대? 1을 빼면 뭐보다 크대? 4보다 크대? 그냥 말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서 문제 써주면 돼. 나도 가볼까? 어떤 자연수의 4배에서 뭘 빼래? 7을 빼래. 그럼 5보다 뭐 하대? 크지 않다. 얘들아, 혹시 이거 알고 있니? 크지 않다, 작지 않다? 그렇죠. 크지 않다는 크지만 않다는 거지 같아도 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지 않다는 크지만 않다는 거지 같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과 이하입니다. 크지 않다, 작지 않다. 그래서 이상과 이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4x, 자, 어떤 자연수의 x의 4배에 7을 빼면 5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니까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5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5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지? 5가 더 커야 된다. 그럼 가와 나를 만족시키는, 즉 얘네들을 연립해서 공통인 범위를 찾아달라 이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 1 우변으로 넘겨서 5x는 5보다 크다.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 하나 나올 거고, 이게 가고요. 나도 풉시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7 넘기면 4x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따라서 이 가와 나의 공통 범위를 수익선 위에 찾아줘야죠. 자, 1은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겠죠? x는 1보다 어떻대? 크대. x는 3보다 어떻대?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 녀석의 공통 범위는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그 어떤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포함되는 자연수 2랑 3이겠죠. 이렇게 찾아주는 게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절대값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가 뭐야? 혹시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절대값? 예를 들면 절대값 3은 얼마야?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얼마야? 3, 이런 거지. 그럼 너네 절대값의 정의를 뭐라고 쓰고 싶어? 정확한 절대값의 정의를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정확한 절대값의 정의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3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을 이런 수직선 위에 딱 그려보잖아? 그럼 원점이 이렇게 딱 있을 거야. 그럼 3은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을 겁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절대값 3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3과 0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면 얼마라고 해야 돼? 3이라고 해야지.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면 뭐라 써야 돼? 이것도 3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거리는요, 음수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네가 오늘 집에서 학원까지 왔어. 집에서 학원까지 막 3km 정도 되나 봐.
그럼 집에서 학원까지 왔을 때 너네가 집에서 학원까지 3km 걸려서 왔어요. 그리고 다시 학원에서 집까지 가서 마이너스 3km만큼 갔어요 라고 하지 않잖아. 똑같이 3km 갔다고 하잖아. 그렇듯 거리에는 음수가 없습니다. 떨어진 거리에는 음수로 표현할 수 없어. 거리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떨어진 거리로 표현하면 3만큼 떨어졌다고 하는 거야. 이게 절대값의 정입니다. 됐어? 이게 절대값의 정이야. 그지? 자, 그럼 이런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값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이런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의 의미, 이 녀석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즉 절대값을 포함한 이런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범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야.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의가 뭐야?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정의잖아.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은 애들이라는 거 아니야? 절대값 x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야. 그럼 얘를 수직선 위에다 한번 그려보잖아? 그럼 얘를 수직선 위에 딱 그려볼게. 그럼 원점이 여기 있어.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5만큼, 즉 5보다는 떨어진 거리가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럼 최대라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 어디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어디겠어? 5 아니겠어? 여긴 어디겠어? 마이너스 5 아니겠어? 그지? 그럼 이 두 곳이 떨어진 거리가 얼만큼 되겠냐면 5야. 얘도 얼마야? 5야. 그럼 이 범위 안에, 즉 x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x는 얘네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 범위는, 즉 x는, 어떤 x값들은 여기 밖을 넘어가는 순간 떨어진 거리가 5보다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5보다 떨어진 거리가 작으려면 얘네들 안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따라서 이 녀석의 범위를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는 작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를 풀면, 이 범위를 이용하면. 됐어? 그럼 또 하나, 예를 또 하나 들어주면 이런 거죠. 이번에는 내가 얘를 이제 뭐 여기다가 쓸게. 절대값 x가 뭐 5보다 뭐 작다 이렇게 쓰고요. 뭐 두 번째는 이렇게 써볼까? 뭐 절대값 x가 뭐 3보다 크다? 그럼 이 말 아니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큰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위에 딱 그렸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라고, 여기가 0이라고 해보자.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3보다 커야 되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크니까 3을 넘어가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3보다는 커야 되니까 기준이 되는 애는 누구야? 3이랑 마이너스 3 아니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3이야. 그럼 어떤 x들은 이거보다는 더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거나, 이거보다는 더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요런데 또는 이런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 말은 즉 3보다 큰 범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작은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떨어진 거리가 3보다는 더 멀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있어야 3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돼. 또는 x는 3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얘를 풀면 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했어? 이렇게 절대값을 푸는 방법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정의로 풀었잖아. 그지? 너네가 정의로 이렇게 풀었잖아.
그럼 정의 말고 두 번째 뭘로 푸는 게 있냐면 뭘로 푼다고 했죠? 범위로 풀어준다고 한 게 있죠? 그러니까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절대값 x의 범위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절대값 x라는 애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뭐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x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이 x가 0 이상이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x로 나올 겁니다. 얘는 안에 있는 애가 음수라면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잘 봐. 너네 절대값 미는 절대값을 풀어주면 얼마야? 2지. 안에 있는 애가 쏙 튀어나왔지. 그지? 근데 너네 절대값 마이너스 2도 얼마야? 2야. 근데 얘는 안에 있는 애가 쏙 튀어나온 모습이 아니지. 근데 우린 그 규칙을 맞춰주고 싶다 이거야. 안에 있는 애가 쏙 튀어나오면 바로 좋은데 얘도 안에 있는 애가 쏙 튀어나오면 좋잖아. 그지? 근데 얘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거지. 떨어진 거리가 2라서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에 있는 애가 음수라면 안에 있는 애가 음수로 나온다면 나올 때 뭘 붙여주자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주자 이거야. 그렇게 되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야? 2잖아. 이해했어? 안에 있는 애가 음수라면 그대로 나오되 뭘 붙여주자 이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이거야. 그대로 나오는 걸 유지시켜주는 거지. 단 뭐만 추가된 거야? 마이너스만 하나 추가된 거야. 그래서 얘는 똑같으시잖아. 그지? 그 메커니즘과 똑같습니다. 양수라면 그대로 나오고 안에 있는 애가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주자 이거야. 이게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잘 봐. 예를 들면 이거 정의 네 이렇게 줍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절대값 x가 4보다 크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 x가 4보다 크대 라고 이런 거 두봅시다. 자, 이거 똑같은 문제죠. 얘네들이랑 지금 똑같은 형태잖아. 푸는 방법을 달리 해보겠다 이거야. 자, 우리는 범위를 나눠서 풀 겁니다. 범위를 나눠서 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범위를 둘 다 따져줄 거야. 즉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 범위를 항상 따져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만약에 0 이상일 때를 한번 봐줄 거고 두 번째 x가 0 이하일 때 한번 0보다 작을 때 한번 봐줄 거야. 그럼 잘 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했어?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작대.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줘야 돼.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어떤 거야? 큰 거죠. 근데 끝이 아니야 얘들아. 잘 봐. 이 범위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잖아? 범위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면 항상 너네가 설정한 그 범위와 그 설정한 범위로 풀어준 그 결과랑과의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됩니다. 너네가 설정한 범위와 그 설정한 범위로 풀었던 그 결과의 해가 공통인 범위가 어딘지를 찾아줘야 돼. 그럼 찾아봅시다. x는 0보다 어떻대? 그렇죠.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에 x는 4보다 어떻대? 작대. 이런 게 되는 거지. 공통범위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설정한 범위와 그 결과의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돼. 그럼 또 마찬가지 수직선 위에 그려보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어때? 커. x는 0보다 어때? 작아. 공통범위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 그럼 여기서도요 1번과 2번의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이렇게 찾은 1번과 2번의 결과값들 있잖아. 얘네들. 얘도 하나의 해고 얘도 하나의 해입니다. 해가 두 개야. 1번으로 푼 해도 해고 2번으로도 푼 해도 해야. 그래서 여기서 1, 2번을 가지고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번으로 놓고 범위를 풀어서 1번 범위로 놓고 푼 해가 나오면 이것도 우리가 만족하는 해고 2번 범위로 놓고 풀으면 이런 해가 나온다는 건데 이것도 해입니다. 그래서 해가 두 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했어?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옳은 해인가요가 아니라 둘 다 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잘 봐. 가끔 그러면 이런 것도 나와. 자, 얘네들 보면 그럼 얘도 해고 얘도 해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그냥 이거 한번 수직선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 두 개 똑같은 해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수직선 위에다 딱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0이고 얘가 4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얘를 먼저 그려보면 x는 4보다 크고 0보다는 작은 이런 형태가 나오지. 그다음 얘를 한번 그려보면 x는 0을 포함하면서 크고 4보다는 어때? 작아요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 얘네 지금 두 개의 해가 어때? 두 개의 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수직선 위에 한번 그려봤더니 두 개의 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좀 만나지 않았어 지금 중간에? 그지? 두 개 중간에 좀 만났잖아.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한 번에 이어서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이거 전체를 보는 거야. 어차피 얘도 해고 얘도 해인데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 얘는요 둘 다 안 꽉 차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운데 보면 얘는 0 하나 있고 얘는 하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맞잖아 원래는 사실. 왜? 잘 봐. 어떤 녀석은 해가 0이 있어. 근데 어떤 녀석은 또 0이 해가 있어. 그럼 0이 몇 개야? 두 개 되는 거지. 그럼 중복되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는 해가 있는 게 맞고 하나는 해가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왜? 하나씩 있으려면. 그 모든 범위에 중복이 안 되고 하나씩 있으려면 하나는 구멍 뚫려 있고 하나는 구멍 막 채워져 있는 게 맞지.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써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가끔 이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뭐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해는 뭐라 쓸 수 있냐면 얘랑 얘요 라고 쓰는 게 끝이야.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됐니?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x 관련되게 안 나와. x만 딸랑 안 나온다고. 그럼 당연히 식을 포함한 문제로 나올 거야. 뭐 어떻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x-2라는 절대값이 3보다 커요 라고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이걸 문제를요. 범위를 이용해서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도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 모습이 딱 나와야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잘 봐. 그럼 얘를 만약에 뭐 구간 아니면 정의, 뭐 범위 아니면 정의로 먼저 풀어본다고 하면 그러면 뭐 정의로 문제를 풀어본다고 해볼까? 정의로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면 x-2라는 애가 3보다 즉 절대값 x-2라는 애가 0이랑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어떤 n지는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 얘라는 이 절대값 x-2라는 애는 얘보단 어때야 돼? 작은 곳에 있어야 되고 x-2라는 애는 얘보단 어때야 돼? 큰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렇게 써야지. 그럼 x-2라는 애는요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또는 x-2라는 애는요 3보다는 어때야 돼? 큰 곳에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또는 x는 5보다는 커요 라는 해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두 번째 x 플러스 1이라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5보다는 작아요 라가 되는 거야. 5보다는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5와 5를 기준으로
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얘네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으려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범위에 존재해야 돼요 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너네 얘를 x에 대한 정리해주고 싶으면 양변에 뭘 곱해? 뭘 곱하는 게 아니라 양변에 뭘 더할까? 마이너스 1을 더해줘야겠죠. 이 플러스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얘한테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4 이렇게 되지 않겠어? 따라서 얘 범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게 되는 거야. 이걸 범위로 풀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범위를 풀어도 이렇게 나와. 근데 얘들아 잘 봐.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절대값과 상수의 모습이 나오잖아? 절대값과 상수의 모습이 나오잖아? 그냥 절대값 단독으로 있고 상수의 모습으로 딱 나오잖아? 그럼 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 어떤 모습이냐면 일단 절대값이랑 어떤 부등식에 여긴 상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그럼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뭐냐면 절대값인데 상수랑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더 크잖아? 그럼 항상 양쪽으로 끝으로 뻗어나갈 겁니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5보다는 크다고 해서 양 끝으로 뻗어나갈 겁니다. 그죠? 얘네 수직선 위에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5보다는 뭐 해야 돼? 크다.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양 끝으로 뻗어나가서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양끝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양끝값. 양쪽에서 끝에서 뻗어나간다 해서 양끝값.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절대값이랑 상수의 모습인데 상수가 더 크다? 그럼 얘는 무조건 안으로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될 겁니다. 감싸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그리면 마이너스 6이랑 4가 되면서 이렇게 감싸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거 우리 뭐라 부를 거냐면 사이값이라고 부를 거야. 사이에 껴있다라고 해서 사이값입니다. 이 개념을 알잖아? 그럼 굳이 이렇게 범위로 안 찾아도 돼. 예를 들면 절대값 x-4가 1보다 작대 라고 하면 절대값이고 상수네? 근데 누가 더 크대? 상수. 오른쪽으로 벌려져 있네? 그럼 얘 무슨 값? 사이값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사이값은 무슨 의미냐면 얘가 될 수 있는 수 둘 중에서 즉 절대값이 떨어진 거리가 1이 될 수 있는 수 누구야? 마이너스 1이랑 1이지? 그지? 걔네 둘을 기준으로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은 사이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것보다 큰 것보다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 작은 사이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양변에 뭘 더해? 4를 더해. 그래서 얼마야? 3,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나올 거야. 또 한 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2x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까? 2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2x 마이너스 3 절대값 2x 마이너스 3이 1보다 크대? 절대값이네? 상수네? 왼쪽으로 벌려져 있네? 무슨 값? 작은 양끝값. 양끝값은 무슨 의미냐면 2x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작은 녀석보다는 작아야 돼. 작은 녀석보다는 작아야 돼. 2x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큰 녀석보다는 커야 돼.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얘네 둘은 또는이 붙어야 됩니다. 알겠어? 또는이 붙어야 돼. 그러면서 얘를 정리해주면 2x는 2보다는 작고요. 따라서 x는 1보단 작은 게 하나 나올 거고 또는 x는 4보다 크고 따라서 x는 뭐보다 커? 2보다 크다라는 이런 두 개의 양끝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끝값과 사이값의 형태를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니? 좋아. 알겠지? 이게 무조건 좋아.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왜 이걸 강조했는 줄 알아? 절대값과 상수.
내가 왜 이걸 강조했냐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얘들아. 이런 경우 10번 볼래? 10번 봐봐. 얘들아, 절대값 왼쪽에 절대값 있는 거 맞지? 그지? 왼쪽에 절대값 있잖아? 그지?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뭐도 있어? 상수만 있는 게 아니네? 뭐도 있어? x도 포함되어 있네? 이런 경우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생각을 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로 풀 거냐면 범위로 풀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정의로 이용하는 거 솔직히 너무 귀찮아요. 정의를 이용하면 수직선 다 그려야 돼. 그지?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우린 범위를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린 범위를 더 많이 쓸 거야. 절대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많이 쓸 건데, 자, 그럼 범위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얘 안이 양수가 나오는지 좀만 얘기하면 이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지 또는 0보다 작다가 나오는지의 범위잖아. 즉 얘가 양수가 나오냐 음수가 나오냐를 따져준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한 번에 그 범위를 쓸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한 번에 그 범위를 쓸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원래 같았으면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하나 놓고 또는 두 번째 x 플러스 2라는 애가 0보다 작아요라는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지? 근데 얘는 정리가 되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거든? 그럼 우리는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 굳이 이렇게 두 번 쓰기 싫어요. 한 번에 찾는 거 없나요? 한 번에 얘를 찾아주는 건 없어요. 라고 하면 그 기준은 뭐가 되냐면 이 절대값만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기준입니다. 누구야? 마이너스 2잖아. 이 절대값만이 0이 되게 하는 x는 누구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로 봐주면 돼. 그 절대값만이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x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라고 봐주면 끝입니다. 굳이 이렇게 둘이 안 써도. 그래서 얘는 너네가 이제 앞으로 보면 그럼 얘는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럼 x는 제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작다 하나 봐주면 되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두 개 이렇게 봐주면 돼요 라고 생각하면 끝이야. 됐어? 그럼 당연히 너네가 얘가 양수가 나오는지 얘가 음수가 나오는지는 그냥 이거에 해당하는 수 하나 집어넣어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수 하나 그냥 저 안에 집어넣어봐. 뭐가 있어? 0도 있죠. 0 집어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 나오죠? 그럼 양수야. 그럼 그 안은 다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1로 넘기고 1로 넘겨서 마이너스 2는 2x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도 정리해볼까? 얘에 해당되는 수 뭐 있어? 마3? 마3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됐어? 양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x 플러스 2는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3x 마이너스 3x 좌변으로 넘기면 4x 맞지? 다음에 2x 우변으로 넘겨야 2 우변으로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2분의 3보다 어때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이라고 했어? 아니에요. 너네가 범위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너네가 설정한 이 범위와 너네가 그 범위를 설정해서 나온 이 해와의 뭘 찾아?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그럼 공통범위 찾읍시다. 수직선 다 그려. 항상 너네 수직선 그리는 거 해야 돼. 수직선 다 그렸어. 그럼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다 아니야? 그지? 근데 x는 마이너스 2보다도 어떻대? 크거나? 같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들의 공통범위 어디야? 여기 아니야? 그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시작하는 건 여기 아니겠어? 따라서 x 범위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죠. 됐어? 공통범위 나온 거야? 얘도 봅시다. 얘도 수직선 딱 그려. 마이너스 2는 여기 쓸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쓸 거겠죠?
그죠? 근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대? 작대. 맞아? 이해했어?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대. 이거 뭐야? 공통범위를 구하려고 했더니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건 해가 없는 겁니다. 해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걸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얘밖에 없는 거야. 문제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니? 나 이렇게 해야 돼. 얘랑 얘랑 차이점 알겠어? 절대값과 상수. 절대값과 상수가 있으면 뭐? 양끝값과 사이값.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절대값과 또 다른 미지수가 들어오잖아? 그럼 우리는 항상 이거를 범위로 풀어준다 이거야. 근데 그 범위는 누가 기준이라고? 절대값이 안에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걔가 x가 걔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로 봐주면 된다.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네가 실수 많이 하는 건 이렇게 찾아놓고 끝이에요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실수인데 너네가 설정한 범위랑 너네가 구한 범위와의 뭘 찾아라? 공통범위를 찾아라. 그래서 찾아준 다음에 해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니?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어. 알겠지? 항상 비교해주는 거 기억해야 돼. 자 그럼 마지막. 자 너네가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한 이런 부등식을 찾는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라면 절대값이 하나만 나올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절대값이 하나만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값이 몇 개도 있을 수 있냐면 절대값이 2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 자, 18번 봅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몇 개야? 2개야. 얘도 절대값이고 얘도 절대값이야. 그지? 그러면서 얘도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만약에 얘가 없다고 쳐보면 너네가 얘를 의미, 즉 정의적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어렵다 이거야. 내가 절대값 푸는 방법이 몇 가지라 했어? 2가지. 정의 아니면 범위로 푸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너네 얘를 풀 때 정의로 생각하기엔 너무 어렵다 이거야. 예를 들면 얘가 없어. 그냥 7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너네는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알아? 0부터 떨어진 거리가 x-1인 것만큼 더한 거랑 0부터 떨어진 거리가 x-2인 녀석들의 거리를 합한 게 7보다 크거나 같다? 벌써 말부터 어려워. 말부터 어렵다고. 정의로 생각하기에는 얘네 둘의 떨어진 거리를 더해서 7이보다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말부터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이걸 뭘로 풀 거야 하면 무조건 범위로 풀 겁니다. 범위로. 근데 이 범위는 아까 하나 있을 때랑은 조금 달라. 뭐냐면 결국엔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다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다 체크를 해줘야 돼. 근데 그 가능성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여기다 쓸까? 첫 번째 절대값 각각 있잖아. 각각에 있는 절대값들 있죠.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이 각각의 절대값들이 0이 되는 x값을 뽑아올 겁니다. 얘는 얼마야? x는? 얘는 얼마야? x는? 이렇게 1과 2를 뽑아올 거야. 1과 2를 뽑아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 뽑아낼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범위를 설정해야죠. 두 번째 범위 설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잘 봐. 항상 이거야. 둘 중에 작은 게 누구야? 너네가 구한 이 x값이 0이 되는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 중에서 작은 게 누구야? 1 아니겠어? 첫 번째. 범위를 3개로 볼 겁니다. 3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작은 거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을 때.
작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다 쓰지 말걸.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거야.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보냐면 어떤 수직선 위에서 쟤네가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딱딱 잡고 1이랑 2였잖아. 그지? 하나의 범위는 어딜 봐주겠냐는 거냐면 하나의 범위는 즉 x가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밑에 즉 x가 1보다 작을 때 전부 다 봐주겠다는 소리야. 즉 1을 기준으로 왼쪽 범위를 다 봐주겠다는 소리거든. 1번 범위는. 이해했어? 그럼 2번 범위는 1을 포함했어. 왜? 첫 번째에서는 1을 포함하지 않은 범위였으니까. 그러니까 2번 범위에서는 1을 포함해 준 거야. 그리고 어디를 봐주겠냐는 거냐면 요 사이. 이 사이 안에 있는 범위도 한번 봐주겠다는 거야.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봐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얘한테서 포함시켜서 2보다 큰 범위까지도 한번 다 봐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전 범위를 다 봐주고 있는 거지. 1보다 작은 범위 분명 싹 다 봐줄 거고 1과 2 사이 한번 봐줄 거고 2보다 큰 범위 싹 다 봐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놔야 모든 범위를 싹 다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두 개일 때는 항상 절대값을 몇 개로 나눠서 보라? 범위를 몇 개로? 세 개로 나눠서 봐라.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시작하는 거야. 잘 봐. x가 1보다 작대. 그럼 x가 1보다 작으면 작은 애 누구 있어? 0? 0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0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그럼 둘 다 음수네. 그럼 둘 다 음수 이렇게 달고 나와. 아이고, 참 썼네.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음수 달고 나와. 그리고 계산해.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 1로 넘어가면 플러스 3x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계산해봅시다.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3x죠? 그럼 얼마야? x 1 플러스 2, 3 넘어가면 4 이렇게 되겠네. 끝이야?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설정한 이 범위와 너네가 구한 이 범위와의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과 4가 있으면 x는 1보다 어떻대? 작대. 근데 x는 4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대. 공통범위 있어 없어? 없어. 이건 해가? 해가 없는 거야. 필요 없어. 이건 볼 필요도 없는 거지. 두 번째. 1과 2 사이에 누구 있을까? 애매하죠? 그럼 뭐 예를 들면 한 2분의 3? 2분의 3 넣어봐. 얘 2분의 3 넣어봐. 음수야, 양수야? 1.5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 1.5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앞에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 뒤에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 그러면서 얘는 3x 플러스 7보다는 크거나 같대. 계산해줘야겠죠? 계산하면 x-1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3 넘어와서 플러스 3x가 7보다 크거나 같대. 2x 날라가겠네. 둘이 더하면 얼마? 1 넘어가면 6. 3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네. 끝이 아니라 이 녀석과의 뭘 찾아달라고? 공통범위. 자, 쟤를 좀 쓰면 수직선 딱 그려서 1과 2가 있고요. 그죠? 1보다 크거나 같고 2는 포함하지 않고. 그죠? 근데 얘는 2보다는 어떻대? 이 둘의 공통범위를 구해달래. 있어 없어? 없어. 너도 탈락. 너도 없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2 이상? 누구 넣어? 3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두 번째도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둘 다 그냥 그대로 나와. x-1 플러스 x-2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정리합시다. 얼마? 얘로 넘어가면 2x에 3x 넘어오니까 얼마? 5x. 그리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x인데 넘어가면 얼마? 얼마? 그렇죠. 10 이렇게 되겠네. 부등호예요. 1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보다 어떤 거야? 그거 같은 거야. 그지? 그럼 얘랑의 공통범위 누구야?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아, 둘이 범위가 똑같아. 하나 이렇게고 하나도 이렇게야. 누구야? 공통범위?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자체가 공통범위가 되는 거지. 1번도 안 나오고 2번도 안 나오고 3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항상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절대값은. 솔직히 이 두 개 나온 게 제일 어려워요. 아무래도 너네가 이 외워야 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도 가지각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대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거야. 자, 이런 건요. 봐봐. 딱 지금 보면 절대값이 몇 개야? 하나야. 그리고 나서 봤더니 오른쪽에 뭐야 얘들아? 상수 하나 있네? 그럼 얘는 뭘로 풀어야 되는 거야? 양끝값 아니면 사이값으로 푸는 거야. 근데 벌어진 게 어떻게 벌어졌냐 봤더니 오른쪽을 향해서 벌어져 있네? 뭘 가져야 돼? 사이값. 따라서 5x 플러스 6은 사이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된다는 걸 인지해야 돼. 사이값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4가, 거리가 4가 될 수 있는 수가 뭐야? 마이너스 4 또는 4.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는 작은 이런 사이값을 가져야 돼. 우리가 공부한 건 뭐야? x잖아. 그럼 양변에 일단 얘를 x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천천히 제거해야겠죠? 양변에 뭘 더해? 마이너스 6을 더해줘야죠. 그럼 얘는 얼마 돼? 마이너스 10,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x만 남겨두기 위해서 양변은 뭘로 나눠? 5로 나눠버려. 마이너스 2,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a, b의 값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얼마? 5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음 이런 거. 자, 얘들아 절대값이 몇 개야? 한 개야. 근데 봤더니 오른쪽에 뭐도 있어? x도 포함되어 있네. 이건 사이값 양끝값 문제가 아니라 뭘로 풀어라? 범위로 풀어라. 그럼 범위는 몇 가지? 몇 개로? 두 개죠. 절대값 하나니까. 그죠? 절대값 하나니까 두 개잖아. 그지? 근데 그 범위는 누구로 정한다고? 이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따라서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해야죠. 아,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은 거. 또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거? 작은 거. 이렇게 두 개로 보면 돼.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거 뭐 있어? 0? 0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네? 그대로 나와야지. 그대로 나와야지. 그죠? 풀어주면 2x 플러스 2가 5x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따라서 2x 우변으로 넘기고 9, 7, 마이너스 7 좌변으로 넘기면 얼마? 3x는 9보다 크다.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 됐어? 그럼 얘랑 얘와의 공통범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공통범위 찾아봅시다. 공통범위 찾으면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을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다. x는 3보다 어떻대? 크거나 크다. 그럼 공통범위 누구야? 여기 아니야? x는 3보다 크다. 나왔죠?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누구 있어? 마이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풀어줍시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5x 마이너스 7보다는 작대. 그럼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7을 좌변으로 넘깁시다. 그럼 좌변 얼마? 5. 우변 얼마? 7x. 따라서 x는 7분의 5보다 어때? 큰 거야. 맞지? 그럼 얘랑 공통범위 또 찾아줘야죠. 밑에서 좀 그리자. 공통범위 좀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1은 여기 쓸 거고 7분의 5는 여기 쓸 거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대? 작대. 근데 x는 7분의 5보다 어떻대? 크대. 공통범위 있어 없어? 없지. 탈락. 따라서 만족하는 해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x는 3보다 크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소값 누구? 그렇죠. 4밖에 없는 거죠. 다음. 자, 마지막 요 절대값 두 개 있을 때 풀어줍시다. 자, 봐봐. 자, 얘는 절대값이 두 개야. 그럼 절대값이 두 개니까 범위 몇 가지로 본다고? 세 가지로 놓고 보는 거야. 근데 그 범위 세 가지를 놓는 녀석의 기준은 누구라고? 각각의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들이 기준이 된다고. 그지? 1이랑 0이 되겠죠? 그럼 범위를 몇 개로 놔? 세 개로 보자고. 하나, 둘, 세 개. 그죠? 그럼 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 작은 것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작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 x가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등호는요, 사실 여기다 붙이고 여기 빼도 되고요. 여기다 붙이고 여기 빼도 돼. 아니면 여기 빼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여도 상관없어. 대신 하나는 들어가 줘야 돼. 우리 전범위에서 비교해 주기 때문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지? 1, 2, 3번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뭐 상관없어. 근데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중복도 안 돼. 하나만.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럼 x가 0보다 작대. 그럼 뭐 있어? 마일 넣어봐. 첫 번째 넣으면 마일 넣으면 음수. 두 번째 마일 넣으면 음수. 그럼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주겠지. 이렇게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5보다 크대. 마이너스 2x가 4보다 어떤 거야? 크다는 거죠? 그 양변 뭘로 나눠? 마이로 나눠버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 작다가 돼야 되는 거죠. 부등호 방향 바뀌었죠? 마이너스 2로 나눴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얘랑 뭘 찾아야 돼? 공통범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수직선 딱 그려서 마이너스 2와 0 딱 그리고 x는 0보다 어때? 작다죠? 근데 x는 2보다 어때? 마이너스 2보다? 작다네? 그죠? 작다네? 그럼 공통범위 누구야? 여기 아니겠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거야? 작다가 공통범위가 나오는 거지. 봅시다. 여기 뭐 넣을까? 0.5? 0.5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 뒤에는 양수. 따라서 앞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 나와줘야겠죠? 요렇게.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가 5보다 크네? xx 어떻게 돼? 날라가네? 남는 게 뭐야? 1이랑 5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크대? 1이 더 크대.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가 있을까? 없어. 애초에 여기서 만족하는 해가 없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서 해가 없는데 해가 없는 거랑 해가 있는 거랑 비교해주면 해가 있겠어? 공통범위가 있겠어? 없겠죠. 그냥 탈락. 마지막 세 번째 2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둘 다? 둘 다 양수죠? 그럼 둘 다 이제 그냥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2x는 6보다 크거나 크고 x는 3보다 크다. 수직선 위에 그리면 1이랑 3 써주고 x는 1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다. x는 3보다 어떻대? 크다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공통범위 누구야? 여기겠네요. 그래서 x가 3보다 어떨 때? 크다. 그럼 따라서 해가 누구라고? 얘랑? 얘라고. 이거 둘 다 뭐라고? 해라고. 너네가 1번으로 놓고 푼 이것도 해고요. 3번으로 놓고 푼 이것도 해야.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보면 해가 A는 X는 A보다 작다 또는 X는 B보다 크다잖아.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 작다야. 그럼 작다 부분에 누구야? 마이너스 2잖아. 얘가 누구라는 거야? A라는 거지. 크다 부분에 누구야? B잖아. 얘가 뭐라는 거야? B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구하는 거야. 알겠지? 둘이 더 해달래? 1 나오겠네.